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제가 본 영화 모비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 합니다. 네,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모비우스가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거예요. 말 빙빙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스파이더맨에 맞서는 안티히어로 캐릭터 영화 모비우스가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모비우스가 못생겨서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을 텐데, 모비우스를 보신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모비우스는 흡혈귀 기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보다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변신을 하게 되죠. 능력을 쓰기에 앞서 변신을 하는 건 비단 모비우스뿐만이 아니라 아이언맨, 헐크, 토르,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등등 이전에 나온 다른 히어로 능력자물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변신은 능력을 펼치기 전 분위기 반전과 기대감을 잔뜩 끌어올리는, 결국 이런 허무맹랑한 히어로물 영화를 보는 근본적인 목적, 판타지와 로망 그리고 뽕을 채우기 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비우스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변신하는 장면에서 어땠나요? 뽕이 채워지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Nope. 전혀 없었죠. 그냥 못생기고 혐오스럽게 변할 뿐입니다. 솔직히 먼저 나왔던 베놈도 따지고 보면 못생기고 혐오스러운 묘사인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베놈은 그런 와중에 특유의 간지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외형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비우스는 흡혈귀로 변신했을 때 그런 간지와 카리스마가 아니 없어요. 그냥 전무합니다. 다른 어떤 감흥도 없이 그저 멋없이 흉측하기만 한 외형일 뿐이에요. 이걸 자기들도 아는지 영화 본편 내내 모비우스가 흡혈귀로 변하는 모습은 거의 넣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씩 변신 모습이 나오는 건 수초에 불과할 뿐이니 영화 전체 분량에서 모비우스가 변신한 모습이 나오는 건 몇 분 되지도 않을 거예요. 어쩌면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을 만들면서 구글에 영어로 모비우스를 쳐도 인간의 모습인 자레드 레토 모습만 많이 나오지 모비우스가 변신한 모습 전체 사진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얼굴 두세 개 정도예요. 심지어 정면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뿐인 정면도 다 보이지 않게 잘려있고 어둡게 해놨습니다. 다 이것만 돌려쓰고 있어요. 아이언맨, 헐크, 베놈 등 다른 히어로 영화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다른 검색 결과죠. 히어로물 영화인 모비우스를 검색했을 때 변신 후 모습보다 변신 전인 인간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분명 외형에서 나오는 매력과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앞서 말한 히어로물을 보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뽕을 채우기 위함이라 했는데, 변신한 모비우스의 모습은 그 뽕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어로 영화 팬들이 히어로 주인공의 멋진 모습을 폰 배경화면으로 많이들 하는데요. 그런데 모비우스가 흡혈귀로 변한 모습을 폰 배경화면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흡혈귀 변신 전 자레드 레토의 모습을 할 수는 있어도 이 흡혈귀 변신 상태를 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거의 웬만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쯤 되면 소니에서 왜 이렇게 모비우스를 흉측하게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모비우스는 이제껏 나왔던 원작의 모비우스 디자인을 정말 사실적으로 반영한 결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 모비우스가 원래 좀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했는데 아니 그래도 실사화하면서 굳이 그걸 그렇게 너무 똑같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같은 시니스터 6인 벌처도 원작에선 초록색 날개 옷 입은 대머리 아저씨인데 MCU에선 실사화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재해석했잖아요. 물론 모비우스는 뱀파이어 캐릭터라 벌처와 같이 하이테크로 재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소니인데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카리스마도 멋도 없이 그냥 흉측하게 못생긴 것보단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 모비우스의 변신 후 모습이 있던 뽕도 다 빠지게 만드는 노매력이다 보니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별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저는 모비우스를 재미없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모비우스의 액션 연출 방식인데요. 모비우스의 전투 장면은 능력이 완전히 똑같은 두 적이 같은 특수효과로 떡칠이 된 상태로 서로 뒤엉키는 몸싸움을, 그것도 어두운 곳에서 펼치는데요. 이게 잠깐은 멋있어 보이는데 안 그래도 능력도 똑같은데 어두운 곳에서 싸우니까 누가 공격하고 누가 맞은 건지 분간도 쉽지 않아 금방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블의 블랙팬서에서 이런 아쉬움이 먼저 있었는데 소니 스파이더버스에서 베놈 또한 이걸 그대로 답습했죠. 베놈2에선 카니지의 색이 붉은색으로 그나마 조금 더 구분이 되긴 했지만 이 부분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죠. 이렇게 소니는 베놈 영화 2편을 통해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도 이번 모비우스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러닝타임이 100분 정도로 짧았다곤 하지만 그래도 히어로물 성격의 영화인데 본격적인 액션 장면조차 지하철역에서의 마일로와 잠깐 추격전과
마지막 싸움 정도밖에 없던 걸 생각하면 많이 아쉽죠. 쿠키 영상도 그래요. 그저 어떻게든 잘나가는 MCU 덕을 보기 위해 개연성은 지금은 모르겠고 일단 주연 배우부터 데려와서 찍고 보자 한 그런 대책 없는 느낌이 강합니다. 모비우스는 당장 인공 혈액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초조한 상황인데 갑자기 나타난 벌처의 팀업 제안을 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굳이 그걸 수락한 이유도 모르겠고 벌처는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만 다른 세계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MCU 세계에서 외계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던 벌처 슈트를 똑같이 마련할 수 있었는지 뭐 하나 제대로 설명된 게 없죠. 앞으로 나올 소니 스파이더버스 작품들이 다 이런 식의 얼렁뚱땅이라면 이쪽 세계관의 미래는 심히 어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모비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비롯한 소니 스파이더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공감되거나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